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깊은 산속 한 선비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얼굴은 귀티가 흐르고 훤칠한 키에 잘생김이 묻어났죠. 허나 옷은 여기저기 기어 입어 낡아 있었답니다. 선비는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넘어야 했기에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겁먹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비는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늦을 텐데 어찌해야 하나. 헌데 위험에 처한 여인을 그냥 지나쳐 갈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선비의 다리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여인이 있는 곳에 도착해 보니 왈패들이 여인을 겁박하며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 놈들이냐? 약한 아녀자를 겁박하다니. 나리는 가던 길 가시오.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어찌하나 나도 방금 여인한테 급한 볼 일이 생겼는데 말이다. 나리도 사내였구려. 내 평생 이리도 고운 여인은 처음이오. 하여 이 여인은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소만.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뺏겨본 적이 없다. 그러니 험한 꼴 당하지 말고 나한테 여인을 곱게 넘겨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고을 사람이 아닌 듯하여 알려주는 것이니 잘 들으시오. 나를 아는 고을 사람들은 나를 보면 도망가기 바쁘오.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조용히 가던 길 가시오. 내가 왈패를 알아 무엇하겠느냐? 선비는 왈패들에게 바짝바짝 약을 올렸습니다. 뭐시?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지. 왈패 두목의 얼굴은 열이 받아 붉게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커다란 주먹을 선비한테 날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허나 선비의 동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왈패 두목을 피했고 두목은 헛주먹질의 중심을 잃었죠. 선비는 그 찰나 왈패 두목의 얼굴을 발로 날려버렸답니다. 왈패 두목은 선비의 발차기에 나가 떨어졌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왈패들은 겁을 먹었는지 주춤거리며 쓰러진 두목을 끌고 도망가기 시작했죠. 부인 괜찮습니까?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건가요? 다친 곳은 없사옵니다. 선비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큰 변을 당할 뻔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헌데 이 험한 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 것입니까? 저는 지금 산을 넘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차림새를 봐서는 양반댁 부인이신 듯합니다. 어찌 몸종도 없이 혼자입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지요. 여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모습 또한 아름다웠으니 선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인한테 매료가 되어 있었답니다. 제가 괜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저도 이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인의 눈동자는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슬픈 표정을 보니 선비의 눈에 여인이 한없이 안쓰러워 보였죠. 또한 말 못할 사정이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선비는 먼저 앞장을 서걸었고 여인은 선비의 뒤를 따라 걸었답니다. 두 사람은 해가 떨어진 컴컴한 산을 내려가는데 여인은 걷는 것이 힘이 들어 중심을 잡지 못해 여러 번 넘어지려 했죠. 선비는 마음 같아서는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지만 남녀가 유별한데 차마 잡아주지는 못하고 마음만 애달펐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여인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천천히 걸어 내려가는데 뒤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죠. 선비님, 조심하셔요. 선비는 여인의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여인이 앞으로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생각할 시간도 없이 여인을 자신의 품에 담고 안전하게 잡아주었답니다. 여인은 넘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는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헌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눈을 살포시 뜨니 선비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인과 선비는 순간 이상 야릇한 감정에 심장이 일렁이고 여인은 선비의 품에서 다급하게 빠져나왔답니다. 에구머니나.
선비님 송구합니다. 부인이 내려가기에는 험난하지요. 네, 그런 듯 합니다. 선비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는지요? 말씀하시지요. 선비님의 팔을 잠시 빌려도 되겠습니까? 제 팔을요. 제가 넘어진다면 선비님이 더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했지요. 선비는 잠시 생각 후 자신의 팔을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인은 선비의 팔을 살포시 잡고 내려갔죠. 선비는 처음 여인의 손길을 느끼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답니다. 선비인 내가 어려움에 처한 부인을 도와주는 것뿐인데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어서야 어찌 선비라 할 수 있겠는가? 선비는 중용에 있는 그를 마음으로 읊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선비는 차츰 마음이 안정이 되어갔죠. 그렇게 두 사람은 무사히 산을 내려왔고 저작거리 초입에 섰습니다. 부인, 저는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헤어졌답니다. 선비는 날이 어두워져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여 관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보시게 문을 좀 열어주게. 아니, 이 늦은 밤에 누구요? 새로운 아전일세. 왜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요? 일이 좀 있었다네. 보초를 서는 포조리 방을 안내했죠. 여기 계신 사또는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아전으로 처음 일하다 보니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참 딱하십니다요. 하필이면 이곳으로 왔습니까요? 한 가지만 알려드리지요. 좋게 말하면 꼭 잡겠다 하는 죄인은 꼭 잡습니다요.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가지고 싶은 것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지요. 포졸은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갔습니다. 아이고, 쉽지는 않겠구나.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아전은 사또가 지내는 방으로 갔답니다. 사또, 새로운 아전 박어진입니다. 어서 기침하시지요. 사또는 방문을 열고 아전을 봤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아직 젊고 키도 크고 덩치가 있어 일단 보기는 좋았던 거죠. 젊어서 마음에 드는구나. 아전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좋은 일이 많을 것이야. 네, 알겠습니다. 사또는 시원스럽게 말하는 아전이 마음에 들었답니다. 아전은 직무실에 들어가 그동안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종결은 되었으나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예하가 온 것이냐? 어서 오거라. 내가 꽃가마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더냐? 아닙니다. 관노비가 어찌 꽃가마를 탈 수 있겠습니까? 예하야. 섭섭하구나.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말이다. 아전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예하는 어제 산에서 함께 내려온 여인이었죠. 아전이 사또의 얼굴을 보아하니 예하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하가 지낼 방을 사또가 직접 알려준다며 데리고 갔답니다. 반가의 여인인 듯한데 관노비라니. 그리고 사또와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어진이는 옆에 있는 포졸한테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마님이 참 딱하게 되었지요. 혼인하는 날 영모 죄로 시아버지와 서방은 유배지로 떠나게 되었는데 가는 길에 검객을 만나 죽었다고 소문이 파다했지요. 그래서 사또가 마님을 얻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지요. 설마 사또인데 그리했겠는가? 참말로 순진한 말씀을 하십니다요. 포졸은 어진한테 더 가까이 가서는 조용히 말을 했죠. 여기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요.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영모죄로 이대감을 고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사또의 형님이라는 말도 있었지요. 하도 이상하여 재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사또가 종결을 시키고 그 누구도 언급하지 말라는 명을 했지요. 우리는 사또의 명을 어길 수 없으니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일만 했지요. 헌데 사또의 폐악질이 점점 도를 넘고 있고 백성들은 점점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요. 나라님은 무엇 하시는지 이럴 때 암행어서 출도 한번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포졸의 표정은 씁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말 조심하게 잘못하면 자네가 큰일 나겠네. 어진이는 직무실로 다시 들어가 관노비로 온 예하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날 어진이는 과부의 시댁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과부의 시아버지 이서공은 청렴결백한 선비로 고을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분이었답니다. 허나 한 가지 알아낸 사실은 이서공의 정적이던 김유철이 사또의 형님이며 이서공의 모든 것을 투기했다는 증언이 많았던 거죠. 어진이는 이 사건에 대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내가 난다. 난 이런 사건이 있으면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구나. 어진이는 사또 모르게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부가 장독대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이요? 과부는 소리를 삼키며 울고 있었답니다. 어진이의 눈에 그 모습이 어찌나 애달픈지 사또에 대한 분노가 커져갔죠. 아전날이 어쩌면 좋습니까? 사또가 매일 밤 제 방문을 열어달라 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것이 정말이요. 어진이는 사건을 다시 조사할 생각에 과부의 고충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여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과부를 지킬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허나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죠. 잘못하면 아전에 목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답니다. 참 대략 난감하구나. 어찌해야 아무 탈 없이 부인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 어진이는 생각하다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사또 귀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귀한 차라고? 무슨 차인 것이냐? 이것을 마시면 아랫도리가 벌떡벌떡 거린다고 청에서는 사내한테 좋기로 유명한 차이지요. 오늘 밤 사또께서 필요하실 것 같아 준비했지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냐? 아전이 그런 눈치가 없으면 아전이겠습니까? 역시 자네를 추천한 이유를 알겠구나. 이것을 마시면 벌떡벌떡 한다고. 사또는 그 말에 얼굴빛이 밝아졌답니다. 오늘 밤 내가 쓸 일이 있는데 잘 되었다. 지금까지 기다려줬으니 오늘은 내 뜻대로 할 것이다. 오늘 밤이요. 제가 안성맞춤으로 잘 준비를 한 듯합니다. 그렇구나. 아전이 눈치가 빨라 좋다. 어진이는 물을 담은 주전자와 찻잔이 있는 상을 들고 살금살금 사또한테 걸어갔습니다. 사내가 어찌 걸음이 늦는 것이냐? 어서 가져오거라. 사또는 오늘 밤 과부를 취할 생각에 신이 나 있었답니다. 어진이는 사또 앞에서 거북이처럼 느리게 상을 내리고 있었죠. 사또는 과부한테 빨리 갈 생각에 마음이 급했던 거죠. 아이고, 마시기 전에 답답해서 숨 넘어가겠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는 상을 잡고 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진이는 사또가 상을 잡아내리는 틈을 이용하여 중심을 잃은 척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사또의 아랫도리로 팔팔 끓은 주전자 물이 쏟아지고 말았던 거죠. 아, 뜨거워. 사람 살려. 뜨거워서 나 죽겠네. 아전, 찬물을 가져오거라. 어서 빨리. 사또는 아랫도리가 너무 뜨거웠던지 방안을 펄떡펄떡 뛰고 있었죠. 아이고, 사또 어찌합니까? 어찌 상을 잡아당기셨습니까? 어진이는 정신없이 나가 찬물을 가져오고는 사또의 아랫도리에 찬물을 냅다 부었습니다. 사또의 아랫도리는 찬물로 진정은 되었지만 화끈거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끙끙거렸죠. 내 이놈의 아전을 그냥. 저런 놈이 아전이라고 들어와서는 나를 잡는구나.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또한테 좋은 것을 드리고자 했을 뿐인데 사또께서 상을 잡아내리시니 제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사또는 어진이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과부에 대해 알고 있어 바로 쫓아낼 수는 없었죠. 어서 의원을 불러야지. 무엇하느냐? 잠시만 기다리시면 바로 오실 겁니다. 사또 많이 아프십니까? 그것을 말이라고 하느냐?
아전은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당분간 내 눈앞에 보이지 말거라. 어진이는 인사를 하고 뒤돌아 피식 웃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당분간 할 생각은 못하겠지? 관아에는 사또의 일이 다 퍼졌고 과부의 귀에도 들렸죠. 과부는 아전을 찾아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아전날이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다 들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과부의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진이의 눈에 과부의 웃는 모습은 선녀처럼 아름답게 보였던 거죠. 아이고, 내 심장아. 나대지 말거라. 어진이는 과부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에 손을 올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관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진이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요.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요. 내 속이 다 시원하네요. 어제 그 일로 사또는 당분간 치료를 받는다고 사택으로 갔지요. 많이 심각해 보이더냐? 아주 아작을 냈던디요. 사또는 어진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지 사택으로 가서 당분간 관아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죠. 이 틈을 타 과부에 관련된 일부터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방에 있는 모든 서찰과 서책들을 다 뒤져보았죠. 헌데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사또가 이런 곳에 치부책을 놔두면 멍청이지. 어진이는 밖으로 나가려고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목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느껴졌죠. 하여 뒤로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곳에 멈추고는 바람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찾기 시작을 했답니다. 문갑 밑에서 바람이 들어와 문갑을 치우니 작은 틈이 있었죠. 어진이는 작은 틈에 손가락을 넣어 잡아당기니 나무판이 떨어졌고 그 안에 서류 뭉치와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 장부들을 들키지 않게 다른 서책들과 같이 직무실로 가지고 갔답니다. 그 한 권의 장부를 펼쳐보니 그 안에 날짜별로 사또가 저지른 모든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과부 시아버지의 영모는 사또의 형이 의뢰하여 꾸민 것과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답니다. 어진이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장부들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숙하게 숨겨놓고 과부가 생각이 나 방으로 찾아갔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과부의 꽃인 한쪽이 마당에 떨어져 있었던 거죠. 부인, 방에 있습니까? 과부의 방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어진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과부가 없었던 거죠. 어진이는 포졸들을 불렀죠. 자고 있던 포졸들은 귀찮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밤에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요? 사또도 없는데 말입니다요. 부인이 방에 없다. 어서 찾아야 한다. 관놈이 하나 없어졌다고 이러는 것입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과부가 없다면 그때 찾아보겠습니다요. 네 이놈.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사람이 없어졌는데 이리도 태평할 수 있다는 것이냐? 참 모르시네요. 사또가 데리고 갔겠지요. 과부를 보고 사족을 못 쓰더만요. 이제는 아니 되겠구나. 어진이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방으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어진이는 사또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사또가 없다지만 아전이 사또 옷을 입으면 되겠습니까요? 지금부터 내 명을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어진이의 모습은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웠죠. 모든 포졸들은 어진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뒤를 따랐습니다. 어진이는 포도대장이 보낸 종사관 박어진이었답니다. 포도대장의 명을 받아 아전으로 위장 침입을 했던 거죠. 사또가 있는 고을의 사건들도 많았지만 그 반면 사건 처리 속도가 빠르다 보니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있는 사또로 기록되기도 했답니다. 허나 조금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 종사관 박어진을 보냈던 거죠. 어진과 포졸들은 횃불을 밝혀 사또의 사택으로 갔습니다. 허나 사또의 사택은 아무도 없었죠. 어진이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고을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을 했죠. 밤사이 사또를 본 사람이 있어. 온 고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는 소리에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는 사또는 못 봤는디요. 그런디 좀 전에 뒷간에 가는디요. 어떤 여인이 질질 끌려가는 것을 봤구먼요. 어디로 갔는지 봤느냐? 저 짝으로 갔어요. 저 짝은 뱀사골인디요. 잘은 모르겠지만 별자가 하나 있다는 소리를 들었구먼요. 땅꾼이 잘 알아요. 땅굴은 어디에 있나? 저기 있네요. 똥수아범 어여 와봐. 전에 말한 그 별자 말이요? 아, 거기 말이요? 제가 잘 알지요. 어진이의 마음은 너무 조급했습니다. 하여 땅꾼한테 걸음을 재촉하여 별저로 갔죠. 별저의 마당으로 들어가니 과부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진은 칼을 빼들고 소리나는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답니다. 사또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으며 아랫도리가 아픈지 엉거주춤 걸으며 도망가는 과부를 잡고 있었던 거죠. 어진이는 겁에 질린 과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전 종사관 박어진입니다. 이제 안심하시오. 과부는 어진이의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 죄인을 포박하여라. 사또가 죄인이라고. 이것이 뭔 일이요? 사또를 잡는 것이 맞는 것이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하자고. 지금은 이쪽이 강해 보이는구먼. 포졸들이 술에 취한 사또를 잡고 포승줄로 묶으니 사또는 호통을 치며 몸부림쳤습니다. 이놈들아! 사또인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아주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사또는 듣거라. 너의 죄를 빠짐없이 장부에 잘 정리해 두었더구나. 억울하면 관아에 가서 말을 하거라. 술에 취한 사또는 장부라는 말에 놀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짓이 아니오. 내 형님이 다 시킨 일이오. 난 싫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네. 세상에서 형님이 제일 무서운 존재여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형님이 알면 날 죽일 것이네. 그러니 형님을 먼저 잡아주시오. 그래 알겠다. 관아에 가서 모든 것을 실토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참작을 하여 보고를 할 것이니. 암요.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요. 다음 날 아침 사또의 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진이는 사또의 비리장부를 보여주며 말을 했죠. 난 포도대장의 명을 받고 이곳에 온 종사관이다. 그동안 거짓 보고로 인해 으뜸 관아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상한 점이 보여 감찰하고자 온 것이다. 헌데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대범하게 하고 있는 줄은 이 비리장부를 보고 알게 되었다. 누가 주동자이더냐? 제 형님입니다요. 형님은 자신보다 잘 나가는 대감들을 질투하여 가만두지 않지요. 그래서 부인의 시아버지와 서방을 영모제로 유배지에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 검객한테 시켜 살해까지 한 것이더냐? 저는 검계까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헌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이 검객을 보냈다 하더이다. 사또는 모든 사건에 대해 실토를 했답니다. 어진이는 과부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과부는 담 너머에서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있었죠. 과부는 담 밑에 쭈그리고 앉아 하늘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방님, 영모제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억울한 마음 푸시고 좋은 곳으로 가셔요. 어진이는 과부의 소리를 듣고 있었답니다. 부인 영모 죄는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종사관 날이 저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부는 슬프게 울기만 했습니다. 부인, 집에 갈 수 없는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 곁을 모두가 떠나고 없습니다. 부모님, 시아버지 그리고 서방님까지요. 모두가 저를 저주받은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 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진이는 차마 홀로 된 과부를 무조건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 제 집에서 일을 하시면 어떠하십니까? 제가 집에 자주 가지를 못해 집을 돌볼 사람을 구할 참이었습니다. 부인께서 그 일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만.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저야 그리만 해주신다면 감사하지요.
그럼 저와 함께 가시지요. 어진이는 과부가 자신의 집을 가겠다고 하니 너무 좋았답니다. 부인은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내 사람이 된 것이지요. 어진이는 과부의 생각을 바꿔주고 싶었죠.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한편 종사관 어진은 사또의 형인 최대감을 잡기 위해 집으로 갔지만 어디에도 최대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진도 뒤늦게 최대감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진은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여 과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진이는 집에 도착하여 유모를 불렀죠. 유모, 나왔네. 도련님, 오셨네요? 1년 만에 집에 오신 것을 알고는 있남요? 유모는 반가우면서도 안쓰러워하는 목소리로 말을 했죠. 유모는 1년 사이 많이 예뻐졌구나. 늙은이 놀리는 것은 여전하시네요. 한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어요? 집안 살림을 해줄 예아하시네. 유모 잘 부탁해. 어진이는 유모를 바라보고는 눈을 찔끔했습니다. 유모는 그 뜻을 아는지 활짝 웃었죠. 아이고, 아씨, 잘 오셨네요. 지가 집안일부터 곳간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 집안이 엉망입니다요. 여기 곳간 열쇠요. 오늘부터 아씨가 곳간을 맡아주셔요. 첫날이네. 나한테 곳간 열쇠를 주면 아니 되는 것이 아닌가? 난 이제 몰라요. 아씨한테 드렸으니 알아서 하셔요. 유모는 방긋방긋 웃으며 부엌으로 갔답니다. 부인, 이 방이 부인이 지낼 방입니다.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방은 제가 쓰는 방이지요. 제가 들어오면 방에 불이 켜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관하로 다시 가야 합니다. 네, 종사간 날이. 잘 다녀오시지요. 어진이는 잡히지 않은 최대감이 신경이 쓰여 관하로 갔답니다. 지금부터 사또의 형인 최영태를 잡으려 한다. 아직 멀리 도망은 가지 못했을 것이다. 최영태가 도망갈 수 있는 장소들을 모두 찾았죠. 헌데 새벽이 되었는데도 최영태의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진이는 잠시 숨을 돌리는 찰나 예아가 생각이 났던 거죠. 설마 예아는 아니어야 할 텐데. 어진이는 죽을 힘을 다해 뛰어 집으로 갔답니다. 집은 모두가 잠들었는지 조용했죠. 과부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진한테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초롱불이 꺼진 과부의 방이었답니다. 예아가 어두운 방에서 잠을 못 잔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초롱불이 꺼져 있구나. 혹시 이놈이 지금 예아 방에 있다는 것인가? 어진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죠. 어진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고 과부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조심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검은 그림자는 과부를 인질로 침묵의 겁박을 하고 있었답니다. 인연을 죽이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무기를 밖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거라. 어진이는 최대감이 시키는 대로 검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죠. 최대감 부인은 잘못이 없으니 그만 내보내지요. 그렇게만 한다면 최대감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리다. 누가 인연에 잘못이 없다고 하던가? 인연은 태어난 것부터가 잘못이다. 내 동생이 무엇이라 하던가? 형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잘못이 없다고 하던가? 그 놈은 어릴 때부터 나한테 다 잘못을 뒤집어 씌웠지. 그 놈이 인연을 가지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며 반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며 귀찮게 했소이다. 이번이 마지막 부탁이라 하여 들어준 것뿐인데 내가 모든 일을 주동한 사람이 되어 있더이다. 그렇다면 사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렇소. 그 놈의 몸에는 음란마귀가 있어이다. 원하는 여인을 품지 못하면 병이 나는 놈이지요. 15살부터 여인을 밝혔으니 최대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한 짓에 대한 죄감만 받게 해주시오. 그 것이라면 내가 약조하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감과 많은 대화를 해야 하니 부인은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럴 수는 없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알겠소. 사건에 대해 말해주시오. 그리하여 최대감은 모든 사실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최대감은 사람들을 사또한테 연결해 준 것 말고는 없는 것이요? 그렇소. 내가 한 모든 것이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수작이었소. 최대감이 떳떳하다면 나와 같이 관하로 갑시다. 내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소. 두 사람은 이른 아침에 관하로 갔습니다. 과부는 두 사람이 떠난 후 쓰러지듯이 잠을 잤죠. 어진이는 사또의 모든 사건들을 조사하다 보니 관하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과부는 집안 살림을 파악하는데 정신이 없었죠. 과부는 매일 밤 어진의 방에 불이 켜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일 마지막 일과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쏟아질 듯이 반짝였고 밤 공기는 살랑살랑 과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과부는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왠지 종사관 나리가 보고 싶구나. 많이 바쁘신가? 한 번도 집에 오시지 않는구나. 난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내가 있는 것조차 잊으신 모양인가. 그런데 그때 누군가 담을 넘는 소리에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 그리 서운하셨습니까? 난 부인이 불편하실 것 같아. 여러 날 담 너머로 부인을 보고만 갔습니다. 어진이는 담에 몸을 숨기고 과부의 혼잣말을 듣고 있었던 거죠. 헌데 자신이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과부의 소리를 들으니 어진의 심장은 정신없이 요동을 쳤고 몸은 어느새 과부한테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과부는 갑자기 나타난 어진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마구 던지니 과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진이가 마구 던지는 말들이 과부의 심장을 뛰게 했던 거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종사관 나리의 방에 불이 켜지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랬습니까? 제 마음도 집에 오고 싶었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명확하게 사또가 꾸민 것으로 밝혀졌으니 죄 값을 제대로 받게 할 것입니다. 그 후 바로 집으로 오겠습니다. 어진과 과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금 망설일 이유가 없었답니다. 어진의 뜨거운 입술은 앵두같이 탐스러운 과부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서로의 입맞춤은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잠들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서로의 사랑은 끝없는 행복의 물결이 되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며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